연방 대법원에서 텍사스주가 통과시켜서 지금 이미 입법이 되어져 있는 하트비트법, 그러니까 심장박동법이라는 게 있죠. 6주가 되면 태아가 몸속에 생겨서 6주가 되면은 심장이 만들어져서 뛰기 시작을 한답니다. 이 심장이 아이가 뛰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산모는 느낄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물론 못 느끼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울트라사운드를 할 때 심장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생명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태아가 몸속에 생겼을 때 이 태아를 언제부터 우리가 인간 인격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6주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생존 본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때부터는 부모와 이 태아 간에 심리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태아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옳다. 6주부터는 그렇다.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텍사스주에서는 임신 6주가 지나고 나면 낙태를 함부로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 법안이 상당히 강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하나씩 법원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죠. 이제 연방 정부에서도 이거를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해 버렸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그동안은 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되도록이면은 소송이 걸리지 않게끔 다 쳐냈었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오늘 지금 나온 소송 결과가 하나가 있는 것이요. 뭐냐 하면은 낙태 제공자들, 낙태 시술을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허락해 줬습니다. 오늘 나온 판결 내용이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법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참 묘하게 판결을 내렸죠.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이제 나온 건데 하나는 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법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대신에 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법이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6주가 지난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낙태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강간을 당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싶습니다. 해도 6주가 지나면은 이거 못한다. 아무리 강간을 당해서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더라도, 가졌더라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하게 해놓은 것이죠.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6주가 될 때까지 임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한 8주 정도 좀 지나야 태기를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태기를 느꼈을 때는 늦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은 6주가 되기 전부터 본인 스스로가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 말이 딱히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분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한 뭐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예외 조항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생명에 위독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물론 이제 낙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예외 조항이 아주 비좁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점에서 낙태 옹호론자들한테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뭐냐 하면은 이게 낙태를 못하게 한다 해서 임신한 사람 혹은 임신하게 만든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술해 준 사람 뿐만이 아니라 이 산모를 낙태 받게끔 시술하는 장소로 이동 도구를 도와준 사람까지도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텍사스주가 가지고 있는 법의 아주 강한 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버 택시를 불렀다. 임신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그럼 낙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버 택시 불러가지고 낙태하는 대로 갔습니다. 우버 택시 기사는 그게 어떤 장소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죠. 가서 이제 손님이니까 내려줬는데
이런 경우에 이 낙태를 하는 경우,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그거를 알게 됐다. 6개월 됐는데 낙태 시술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버 택시 운전사가 태워주고 왔다. 그러면은 일반인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가 아니라 보통 시민들이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전사가 이렇게 태워줘서 했다. 이제 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낙태 시술, 이 사람은 원래 낙태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낙태 시켜줬다. 낙태 시술한 그런데도 다 고발할 수,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원 다 고발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이거를 고발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이 확인되면은 벌금형도 받게 돼 있고, 심지어는 이제 심하면은 다른 처분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소송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에서 직접 공권력으로 낙태를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자정 능력으로 시민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서 낙태를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연방 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이 낙태 금지법은 이건 뭐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두 번째 조항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싶었던 것인데, 아니 어차피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도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위헌인지 아닌 위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낙태금지법을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냐? 이 심장박동법이라는 걸 반대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낙태금지법 혹은 이제 심장박동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다른 민간 단체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온 것이죠. 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좌파 언론들, 이제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을 비롯해서 여러 좌파 언론들에서는 이제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은 조만간에 사라지게 될 거다. 계속해서 소송을 받게 될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소송을 받을 테니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소송을 당해도 무엇을 가지고 소송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이미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그러니까 심장박동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태 시술을 제공한 사람들이 소송에 걸렸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고발당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 법이 나를 처벌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낙태 시술자들이 항변하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항소하거나 소송을 거는 이런 방법으로는 가능해질 것 같다. 그래서 좀 선의의 피해자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좌파 언론들이 이야기하듯이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은 이제 없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고 지금 잘 모르고 오버한 이야기이고요. 함부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내놓은 판결물들의 내용들은 결국에는 심장박동법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되 그 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 텍사스주의 이 심장박동법, 낙태 금지법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주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야 옳다. 이 정도까지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법원에서 이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을 1973년에 있었던 로우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새로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관심을 지금 가졌었는데,
근데 오늘 판결 나온 내용을 쭉 정리를 하고 이전에 나왔던 다른 판결들의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면 앞서서 제가 좀 설명드린 대로 1973년에 로우 앤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다라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이게 이런 그 심장 박동법이 폐지되지 않고 혹은 위헌이다라고 판정받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겨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주에서도 플로리다라든가 조지아라든가 뭐 여러 보수 중심의 주들, 예를 들면 이제 사우스다코타 같은 경우에도 좀 주지사가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을 인용해서 자기네들도 그와 유사한 법들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정도는 제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